일단 여러 가지 순열인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좀 할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있지? 요거부터 먼저 좀 해볼게. 일단 경우의 수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시행이라는 게 있지, 시행. 용어 몇 개만 좀 얘기를 하고 갈 텐데, 시행이 뭐지? 시행? 알고 있나 혹시? 시행. 몰라? 시행. 아는 게 없어? 시행. 뭔가 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원래 시행의 정의가 좀 길어. 좀 긴데, 그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실험이나 관찰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전을 던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실험이나 관찰? 실험 또는 관찰.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어. 사건이라는 거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거든. 결과.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해볼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뭐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이 사건을 내가 A라고 하면 보통 A, B, C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 대문자로. A라고 하면 일단 A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주사위에서 2의 배수 뭐 있어? 2, 4, 6이 있지. 2, 4, 6 그지? 그래서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보통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사건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게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오는 가지수 세 가지잖아.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지? 세 가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건의 가지수. 그래서 이런 게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를 얼마나 잘 세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세는 방법이 일단 크게 한 두 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합의 법칙. 이거는 이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이제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요것도 예시를 좀 들어보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지? 세 가지가 있지. 2, 4, 6 맞지? 3의 약수의 눈은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주사위에서 두 가지. 그래서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위에 보이는 그 적혀있는 그 눈을 이제 읽을 거 아니야? 그게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약수일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지수를 더해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5가지다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2의 배수 몇 개? 3개. 3의 배수 몇 개? 2개. 그치? 근데 2의 배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 4, 6이 있고, 그 다음 3의 배수는 3하고 6이 있잖아. 그러니까 6이라는 게 좀 겹치지. 그치? 그래서 이 겹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겹치는 거는 한 번을 빼줘야지.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6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겹치는 거라고 표현할게. 겹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 근데 겹치는 게 있는 것 뿐이지. 됐어? 그래서 합의 법칙을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두 사건이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하면 끝이고,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번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요게 합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의 법칙. 자, 이거는 이제 곱하겠다는 얘긴데,
두 사건 A, B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이때 이제 고배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뭐 가장 흔한 예시로는 이런 게 있지. 자, 집에서 출발해서 잠깐 이제 식당을 들러서 밥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왔어. 그럼 집에서 식당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고 식당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이 한 네 가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집에서 식당까지 가는 사건을 A라 하고 식당에서 학원까지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이제 이 상황이 끝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집에서 식당까지 가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세 가지. 식당에서 학원까지 B 사건은 네 가지니까 이걸 곱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고배 법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고배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동시에라는 말을 조금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단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면 돼.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식당으로 갈 때 이 길을 가면서 동시간대 이 길을 갈 수 없지. 그렇지 않아?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동시간대 이 길을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 길을 갔다가 이어서 이렇게 이 길을 이제 택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이 동시에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고배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물론 동시간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수 있잖아. 이건 동시간대 일어나는 거지. 이때도 고배 법칙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동시간대 일어나는 상황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게. 어떤 A라는 학생이 A가 뭐 소개팅 같은 걸 하는데 집에서 이제 옷을 좀 골라서 좀 이제 잘 차려 입으려고 좀 이렇게 옷장을 뒤져보니까 상의가 한 3벌 있고 하의는 한 4벌 있대. 신발은 한 20켤레 있대. 그럼 이제 이 A가 요 3개를 가지고 코디를 하는 가지수, 코디를 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라고 하면 돼? 3 곱하기 4 곱하기 20이라고 하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고르는 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연속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동시간대는 아니지. 이게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서 신발까지 동시에 신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 고르고 그 다음 얘 고르고 그 다음 얘 고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일일이 센다. 일일이 세는 거. 그냥 세는 거야. 이게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세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내용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x 플러스 2y가 6 이하인 자연수 xy를 구하시오. 이런 게 나왔다 해볼게.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세야지. 당연히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뭐 하나씩 셀 건데 y로 잡는 게 좋지. 왜냐면 개수가 크기 때문에 얘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작아. 이게 클수록. 그래서 y를 기준 잡아서 하나씩 해볼게. y가 1일 때 x 뭐 있어? 4. 그 다음 또 뭐 있어? 3하고 2, 1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2,1, 1,1 가능하네. 그 다음에 y가 2면 어때? 될 수 있는 게 2가 있고 그 다음에 1,2도 가능하네. 그 다음에 3은 어때? 3은 안 되는구나. 그치? 그럼 이렇게 끝이겠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하나 잡고 하나씩 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y1 기준 잡고 x 하나씩 x 가장 끝자락부터 x가 될 수 있는 가장 끝에가 이제 4잖아. 거기서부터 하나씩 까면서 이제 가는 거지. 이해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게 되면 되게 이제 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대충 뭐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대충 보니까 3,1 되겠다.
1컴마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세게 되면 분명히 내가 빠뜨리는 게 있다고. 그리고 중복해서 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셀 때 끝자락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됐지? 끝자락부터.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골고루 다 세는 거지. 빠짐없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일일이 세는 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수영도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봤냐 이거? 들어봤어? 수영도? 너네 마인드맵은 해봤냐 혹시? 몰라? 초등학교 안 다녀봤어? 아니, 수영도라고 해서 니네 가지 치는 게 있어. 가지 치는 거. 마인드맵도 이제 가지 치는 거잖아, 그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수영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뭐 이렇게 해볼까 그냥? 자리가 4자리가 있어. 4자리가 있고 이걸 이제 숫자는 또 이제 1, 2, 3, 4가 있다고 해보자.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있어. 그럼 1, 2, 3, 4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한 자리씩 이제 나열을 해서 자연수를 만들 거거든.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천의 자리잖아, 그지? 맞지? 천의 자리에는 1이 못 들어오고 100의 자리에는 2가 못 들어오고 10의 자리는 3이 못 들어오고 1의 자리는 4가 못 들어온대. 그런 조건이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2 아니면 3 아니면 4밖에 없지. 1은 못 들어오니까. 맞지?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가지를 치는 건데 자, 2가 들어왔다 쳐볼게.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3 아니면 4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1, 3, 4. 그럼 1이 왔다 쳐보자.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는 4. 그 다음은 3이지. 3, 4가 돼버리면 이제 4가 못 들어온다는 그 규칙에 위배되니까. 그래서 4, 3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2, 3은 그 다음 뭐야? 2, 3 들어왔다 치면 남는 게 1, 4니까 이제 4, 1이네, 그지? 그 다음 2, 4가 들어오면 어때? 1, 3이겠네, 그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그 다음은 천의 자리에 3이 들어왔다 쳐볼게.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1 아니면 4밖에 없지, 그치? 그럼 3, 1 들어오면 어때, 그 다음은? 3, 1 들어왔을 때 이제 2, 4 남았으니까 4, 2순으로 가야지. 3, 4 들어오면 어때? 남은 게 1인데 어차피 뒤에는 다 1, 2가 어디를 들어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1, 2든 2, 1이든 상관이 없지. 그치? 요거 괜찮고. 그럼 4가 들어왔을 때는 또 1하고 올 수 있는 게 3이 되겠네. 그러면 4, 1 들어왔을 때 남는 게 2, 3이니까 2, 3 순서로 가야겠네. 그치? 그 다음에 4, 3은 마찬가지 1, 2잖아. 그치? 그럼 1, 2나 2, 1이나 전혀 상관없겠지. 몇 가지야 총? 9가지가 나오지. 요런 게 수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일일이 세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가지를 치면서 차근차근 세는 거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서 요 방법도 기억을 해주면 돼. 됐지? 그리고 이 상황이 수용도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면서 하나씩 세는 그런 상황 자체가 다 수용도가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설정한 이 상황은 그냥 수용도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를 그냥 예시로 든 것뿐이야. 근데 이걸 굳이 든 거는 이런 상황이 좀 잘 나오는 편이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 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천의 자리를 내가 기호로 이제 A1, 그 다음은 A2, A3, A4라고 하면 이 각 자리를 이렇게 기호로 쓰면 A1인 AI는 I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규칙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요걸로 예시를 든 건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 알았지? 요 상황은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다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 자리에 1이 못 들어오고 얘가 2 못 들어오고 얘는 3 못 들어오고 얘는 4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물쇠 같은 것도 있어. 자물쇠 A, B, C, D가 있는데 그럼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열쇠를 막 섞은 다음에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꽂아서 돌렸을 때 모두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런 거. 그런 상황이 지금 얘 상황이랑 좀 비슷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4개가 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4개가 있을 때는 자리가 4개 있을 때는 9가지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외우란 얘기야.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시험 볼 때는 너네가 이게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런 거 그냥 웬만하면 좀 외워주는 게 좋다고.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가 하나 더 있다면 마찬가지 이것도 수용도로 쭉 갈 텐데 이게 좀 가지수가 많아. 5개일 땐 44가지거든.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이것도 원래 공식이 있긴 한데 고등 과정에서는 공식으로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쫙 외워주면 돼. 6개 이상부터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나와 어차피. 절대 안 나올 거야. 그걸 시험에 내는 미친놈은 없을 거야. 그래서 44가지까지만 외워. 맞지? 이 상황에서 5자리가 있으면 44가지. 4자리는 9가지. 3자리는 별로 없어. 이 금방 할 수 있어. 2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만 좀 외워줘.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다음에 너네가 배우는 게 이제 순열인데, 순열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자. 계승부터 할게. 계승. 너네 n의 계승이라고 해서 n 팩토리얼이라고 기억하냐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 n 곱하기 뭐야? n-1 그 다음에 n-2 어디까지? 1까지지 1까지 맞지? 곱하는 거 이런 걸 n의 계승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뭐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n의 계승은 아무튼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순열이 나오는데, 순열이라는 게 뭐지? 기억하냐 혹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는 얘기지. 맞지? 뭐 그런 건데, 좀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는 거야?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이렇게 됐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우리가 npr이라고 사용을 하잖아. 기억하나?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 이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 중에 내가 2명을 뽑아서 반장하고 부반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몇 가지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지? 그래서 4 곱하기 뭐야? 곱의 법칙을 쓰겠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4 곱하기 3가지. 맞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지? 4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까지 했으니까 4P이라고 표현을 하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4부터 시작을 해서, 그지? NPR 계산 방법은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나열이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이기 때문에 요 계승의 그 규칙을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는데 숫자가 몇 개 나올 때까지? 2개 나올 때까지. 내가 2명 뽑았으니까. 맞지? 그래서 4 곱하기 3이 끝인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12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 12가지의 의미를 잘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지. 일단 요 12가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게 A, B가 뽑힌 거랑 BA가 뽑힌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요 2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포함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경우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순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뽑은 순서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경우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순서를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자연수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라는 4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 이런 것도 당연히 순서를 고려해야겠지. 12와 21은 다른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걸 너네가 파악을 하고 언제 순열을 쓰고 언제 조합을 쓸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맞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순열로 해서 4P2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공식을 좀 한번 써보면, 이거 계산하는 공식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냐면 n-r 플러스 1까지 라고 얘기를 하지. 몇 개 나올 때까지? 알게 나올 때까지 곱해야 되니까. 그지? 여기까지가 알게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걸 그냥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조금 변형 공식이 뭐가 있냐면 n-r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이 있긴 하거든. 너네가 공식을 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한 요 정도?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놔. 맞지? 요거 변형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뭐 굳이 써보자! 자, n-r 곱하기 n-r-1 곱하기 쭉 가서 1까지 곱했어. 그리고 분모는 n-r 마찬가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했다고 해볼게. 이렇게. 괜찮지? 그치? 변형하는 거야.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n-r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n-r팩이겠지, 그치? 그리고 위에 건 n부터 시작해서 쭉쭉 하나씩 까면서 잘 이어지지. 그치? 여기서 1 까면 얘니까. 그치? 그래서 1까지 곱하니까 n팩이라고 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변형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놔. 요건 이제 어떤 성질 증명을 할 때나 뭐 그럴 때 좀 사용을 하거든. 그 순열의 성질을 증명할 때 좀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해주면 좋고, 요거는 솔직히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 이건 어차피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계산 방법만 잘 알면 돼. 5p3이 뭐야? 계산 어떻게 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그치? 숫자 3개 나올 때까지 곱하면 되잖아. 하나씩 까면서. 뭐 10p4는 뭐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하면 되니까. 알잖아 이거는. 그지?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요 공식은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요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순열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것도 몇 개만 좀 써볼게. 일단은 첫 번째로 자, NPN.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지? NPN. n팩이지, n팩. 그치? 그러니까 뭐 이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n명을, 아까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그치? n명을 뽑아서 나열을 할 거잖아. 그치? 나열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경우의 수인데, 그럼 이건 그냥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n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냥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다음 np1은 어때? n명 중 한 명을 뽑는 경우. 이거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나열이 딱히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그냥 n가지라고 하면 되고. np0은 얼마야? np0. np0은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그치? n명 중에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요게 좀 의미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여기다 대입해봐도 돼. R 대신에 뭐 넣는 거야? 0 넣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n팩분 n팩이니까 약분돼서 1이잖아.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자. 0팩토리알은 얼마지? 1이지, 1. 요것도 사실 이제 딱히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냥 수식의 좀 흐름상 이걸로 정의하는 게 흐름상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지수에서 이게 정의가 되나? 그러니까 정의는 되는데 이게 해석이 되나? 말이 안 되지, 그지? A를 0번 곱했다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1로 외우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거랑 똑같아. 0팩이 1이다라는 거. 그거랑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순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됐어 이제. 자, 그 다음 조합으로 가볼게. 조합은 이제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그냥 뽑아. 이게 끝이지. 나열하는 게 아니지. 그냥 뽑기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호로는 NCR로 표현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자, A, B, C, D 4명을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청소를 좀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당번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걸 좀 뽑아갖고 청소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뽑히든 어차피 같이 청소를 할 거잖아. 먼저 뽑힌다고 청소를 더 한다거나 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순서가 딱히 상관이 없는 거지. 맞지? 이런 게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가지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하면 앞에 거랑 똑같은 거지. 순열과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상관이 없다며. 그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AB 뽑은 거랑 BA 뽑은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12가지의 가지수는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2배가 불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B랑 BA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 그냥 한번 써볼까? 심심한데. AB, AC, AD, BC, BD, 그 다음에 CD. 맞냐? 그 다음에 BA, CA, DA, CB, DB, DC. 이게 총 몇 가지야, 그래서? 이게 12가지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끼리 지금 다 같은 경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배가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2배로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2로 나눠주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2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다. 라고 계산하는 게 이제 조합의 계산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되냐? 4명 중 2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4, C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계산 공식도 이거 마찬가지로 앞에 여기까지는 앞에 순열 공식과 거의 똑같으니까, 거의가 아니라 그냥 똑같지.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4P2 나누기 2팩이라고 생각하면 돼. 4C2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게 계산 공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에 그대로 이제 순열로 바꿔준 다음에 요 뒤에 뽑은 개수에 팩토리얼 붙여서 나눠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것도 공식을 살짝 써보면 NCR은 이제 R팩분의 NPR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건 이제 마찬가지로 계산 공식이라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딱히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요건 외울 필요 없는데, 근데 앞에서 했던 NPR 공식 이거는 좀 외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걸로 살짝 얘를 바꿔보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거는 또 외워야 돼. 요거는 또 잘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요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느낌이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10시 뭐 3이라고 하면 일단 그냥 3팩 쓰고 그 다음에 요거 10팩 쓴다고 생각하고 얘하고 얘 더해서 10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7팩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때 3 더하기 7이 10이지.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느낌으로 좀 외워주면 된다. 맞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질을 증명한다거나 방정식을 푼다거나 뭐 그럴 때 좀 자주 쓰니까 기억을 좀 해놔. 중요해 이거. 알았지? 중요해. 그래서 조합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 몇 가지만 좀 써보자. 자, NCN. 자, 이거 얼마지? NCN. N명 중에 N명을 뽑는 가지수. 3명 중에 3명 뽑는 가지수. 3명 중에 3명 뽑는 가지수? 한 가지지, 한 가지. 나열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뽑기만 하니까 다 뽑는 거지. 한 가지밖에 없지. NCL은 N가지. 맞지? N명 중 하나 뽑는 거니까 그냥 N가지. 그 다음에 NC0은 어때? 이것도 몇 가지?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것도 그냥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또 NCR은 요것도 있지. NC N-R과 같다. 요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식인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 7을 구하고 싶어. 10시 7을. 그럼 이제 이 계산 공식 요거지. 요게 계산 공식이지. 이걸로 계산을 하려면 10이 7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돼? 7개 나올 때까지니까 어디까지? 7개. 어디까지 곱해야 돼? 4까지 곱하면 되지 않나? 그럼 요게 7개 아니야? 4부터 10까지. 그치, 7개.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7 팩토리얼.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10시 7로 계산하지 않고 이 공식을 활용해서 10에서 7 빼면 3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10시 3으로 바꿔서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훨씬 간단하잖아. 그지?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지. 요거에 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보다 좀 크거나 클 때 좀 크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의 반보다 크면, 그치? 반보다 크면 보통 이제 이걸 이용해서 숫자를 좀 줄여서 계산을 하는 거지. 기억하냐 이거? 기억하고 있지? 그래 됐어. 요거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치. 그리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그냥 의미로 따져보면 뭐 그런 거거든. 10명 중에 7명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먹으러 간다고 쳐보자. 10명 중에 7명을 뽑아서 피자를 같이 먹으러 갈 거야. 그런 가지수랑 10명 중에 피자를 먹으러 가지 않을 3명을 뽑는 가지수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반대로.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도 증명이 되긴 하는데 요거 공식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도 증명이 가능하니까.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를 좀 이게 증명 과정에서 빈칸 뚫어놓고 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식이나 숫자 뭐 그런 걸 찾아라. 그런 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잠깐만 그냥 쓰기만 할게요. 요건. 이것도 원래 그 조합할 때 같이 배우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많이 쓰이진 않거든. 얘가 많이 쓰이는 공식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기억을 못 할 거야. 아마 배우긴 했어. 근데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 근데 요것도 있긴 하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잠깐만 좀 설명하고, 어차피 여기서도 잘 안 쓰거든. 한 2단원 가서 그때 나오니까 그때는 좀 외워주고, 지금은 그냥 잠깐 소개만 좀 할게. 일단 사용하는 방법만 좀 얘기해보면, 앞에 n-1, n-1 똑같아.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속된 두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 r-1, r. 그걸 더했을 때, 그 두 조합을 더했을 때 새로운 조합으로 만드는 공식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숫자 둘 중에 큰 놈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냥 사용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4C 2 더하기 4C 3이 있다고 해볼게. 그냥 단순히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의 조합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앞에 똑같고 연속된 자연수잖아. 그지? 그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앞에 거 하나 올려주면 얼마야? 5, C 그 다음에 2랑 3 중에 큰 거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야?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 공식을 일단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살짝 잊어버려도 되긴 하는데 2단원에서 좀 쓸 거니까 기억해놔. 조금만 기억해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배웠었지. 분할과 분배. 요것도 은근히 좀 할 수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사용하기 편한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라서 요것도 좀 기억하면 좋은데, 말 그대로 분할하고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A, B, C, D 4명이 있다고 해보자. 이 4명의 학생 중에서 3명하고 1명 이렇게 2개 조로 나눌 거야. 이런 가지수를 이제 계산해 볼게. 3명이 한 조, 그리고 1명이 한 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누는 가지수를 세볼 건데, 일단 간단하게 4명 중 3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4C3을 쓰면 되지. 그리고 남은 1명 중에 1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인데? 몇 가지? 4C3이 4C1과 같지? 1C1은 1이고, 맞지? 그러니까 얼마?
네 가지지. 그치? 알고 있지?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지? 맞지? 알고 있지? 네 가지. 그래서 요거 한번 그냥 써보면 A, B, C, D하고 A, B, D, C하고 A, C, D, B하고 B, C, D, A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 조와 이 조의 자리를 바꾸는 거는 신경 써 안 써?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조 두 개로 나누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자리를 바꾸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맞지? 그래서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둘둘로 나눌 때 요게 좀 문제가 되지. 두 명으로 나눌 때. 그럼 일단 이 방법대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4명 중 2명을 뽑을 거 아니야. 4C2. 맞지? 그리고 남은 2명에서 2명을 뽑아서 또 집어넣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C. 4C는 6가지지. 그지? 2C는 1이니까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게. 이 6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써보면 A, B, C, D하고 A, C, B, D 그 다음에 A, D, B, C 그 다음에 뭐 있지? B, C, A, D 그 다음에 B, D, A, C, C, D, A, B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나온 거거든. 맞아? 이렇게 6가지가 나온 건데 근데 실제로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때? 같은 경우지. 그치? 자리만 바꾼 거니까 이건 뭐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경우야. 그리고 이 경우 어때? 같지? 그치? 요렇게도 같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가지란 얘기야? 3가지란 얘기지. 3가지. 맞지? 그래서 지금 2배가 불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2로 나눠서 2분의 1 이렇게 곱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3가지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2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그냥 2가 아니라 이 조와 이 조 몇 개가 있어 조가? 총? 조가 2개지. 조원 말고 조가 2개잖아. 명수가 같은 조가 2개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있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만 좀 잘 기억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명수가 다르면 그냥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조합으로 그냥 몇 명 뽑아 집어넣고 나머지에서 몇 명 뽑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쓰면 끝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명수가 같은 애들이 있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항상 써줘야 돼. 이게 너네가 가끔 이제 이 C 어차피 1인데 굳이 안 쓸래. 그리고 4C 이렇게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규칙을 좀 잘 못 봐. 이게 1이라서 이게 그 값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 명수 같은 게 2개 있네? 그럼 2팩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이렇게 6 쓰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틀린다고 이렇게. 이해하지 뭐 말이지? 그러니까 좀 귀찮아도 요거까지 그냥 써주는 게 좋아. 이건 나도 가끔 실수해. 나도 귀찮아서 안 쓸 때가 좀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실수하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끝까지 쓰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명수를 좀 늘려볼까? 재밌네. 자 이번엔 6명이라고 해보자. 6명을 3명, 2명, 1명의 3개조로 분할을 해볼게. 어떻게 돼? 6C3 곱하기 3C2 곱하기 1C1이지 그치? 명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냥 계산하면 돼. 6C3은 얼마? 20이지 그지? 그 다음 3C는 3이고 어차피 1C는 1이니까 6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땡이야. 근데 이번에는 2명씩 3개조로 나눈다고 생각해보자. 둘둘둘. 자 그럼 계산 어떻게 될까?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명수 같은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때는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주는 거지. 됐어? 실제로 이것도 계산 그냥 좀 써볼게. 좀 써보면 A, B, C, D, E, F 이렇게 A, B, C, D, E, F가 각각 이렇게 조를 이제 구성을 했다고 치면 이거랑 A, B, E, F, C, D 그 다음에 C, D, A, B,
EF, 그 다음 CD, EF, AB, 그 다음에 EF, AB, CD하고 EF, 아이고, CD, AB. 요 6개가 다 어때? 다 같은 거지, 그치? 다 같은 거. 그러니까 3팩분의 1을 곱하기 전까지는 이 6가지가 다 다른 걸로 세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3팩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거 잘 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분할 잘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총 10명이 있대. 10명의 학생을 3명, 3명, 2명, 2명에 4개 조로 분할할 거야. 이렇게.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10C3, 7C3, 4C2, 2C2. 그 다음에 어떻게? 2팩분의 1 곱하기 2팩분의 1. 각자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제? 명수 같은 애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요게 이제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배는 뭐냐면, 분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조를 4개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조에 이름을 좀 부여를 해주는 거야. 이름. 너네 1조, 2조, 너 3조, 너 4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 4개, 그 이름 4개를 얘네한테 분배를 해주는 거지. 그럼 그건 그냥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4팩이라고 쓰면 끝이지. 맞지? 간단해.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조의 이름이 1조부터 6조까지가 있어. 근데 조는 4개밖에 없어. 사정상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 6개 조 이름 중에서 4개의 조의 이름을 뽑아서 얘네한테 분배를 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6P4라고 쓰면 되지. 여기. 맞지? 요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순열로 계산을 해주는 거지. 6P4로 이렇게. 됐지? 요 분할과 분배는 되게 여러 가지에서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되게 이제 좋은 내용인데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와. 뭐 한 6명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탑승해서 뭐 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A, B는 뭐 같이 내리고 뭐 C, D, E가 같이 내리고 뭐 F가 혼자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리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이게 딱 분할과 분배의 그 상황이잖아. 맞지? 이렇게 분할한 후에 층수 분배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기억해주면 된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원순열 요거부터 먼저 해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할 건데 원순열. 자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탁. 그러니까 원형의 탁자에 사람을 나열을 할 거거든. 사람을 나열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4명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A, B, C, D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가지수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어떤 전제를 좀 생각하면 되냐면 그 엄청나게 넓은 그냥 사막에 원형의 테이블이 하나 그냥 띡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원탁에 원테이블 있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 요즘에 벽이 있고 뭐 여기 에어컨 있고 이쪽에 문이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자리가 다 다르잖아. 맞지? 다 다른 자리잖아. 에어컨이랑 가까운 자리, 에어컨 먼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이런 주변 환경들은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다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런 상황에서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일단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4팩토리얼이지. 맞아? 4팩이잖아. 4팩.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해서 이 원순열을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 그럼 이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하고 이렇게 원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순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이 원 테이블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러니까 회전을 시켰을 때 같을 수 있으면 그러면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겹쳐지면. 그러니까 얘를 90도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가 되지. 맞아? 그럼 이 둘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90도로 한 번 더 회전하면 A, B, C, D가 되겠지. 이렇게. 맞냐? 그치.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90도로 이제 회전을 시키면 A, B, C, D가 되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회전하면 처음 경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경우는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원순열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지수를 셀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순열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좀 세보려고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셀 거냐면 자, 이 자리를 1번 자리, 요 자리 2번, 3번, 4번 자리로 고정을 시켜볼게.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일렬로 나열을 시켜보면 1, 2, 3, 4 이렇게 나열했을 때 지금 첫 번째 이 경우 이 그림에서의 그 1, 2, 3, 4는 A, B, C, D가 앉아있는 상황이야. 맞아? A, B, C, D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마찬가지 1, 2, 3, 4번 자리니까 그럼 1, 2, 3, 4 여기에 앉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순서대로 1번에 누가 앉아있어? D가 앉아있지.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C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1, 2, 3, 4는 어때? C, D, A, B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 1, 2, 3, 4는 B, C, D, A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밑에 내가 쓴 거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잖아. 그럼 이 네 가지 경우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서는 다 어때? 다 다른 거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서는 이게 다 다른 거잖아. 맞아? 근데 요 위에서는 이게 어떤 거야? 다 같은 경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4명을 나열하는 순열을 4팩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걸 원순열에 적용시켰을 때는 이게 지금 4배가 불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서는 다 다른 건데 이걸 원순열에 적용시켰을 때는 이 4가지가 다 똑같은 거라며. 맞지? 그래서 요걸 이제 4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됐어? 사람이 4명이라서 그래서 4배가 불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4팩이라는 건 4 곱하기 3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얼만데? 3팩토리얼에서 6가지가 되겠지. 됐지? 이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순열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순열을 우리가 n팩 나누기 n이라고 해서 n팩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1팩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변형할 수 있으니까 약분 때리면 n-1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까고 그냥 팩토리얼 붙이면 돼. 별거 없지. 만약에 10명을 내가 원탁에 안 치고 싶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9팩이라 쓰면 돼. 간단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됐지? 이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이 원순열의 이 공식은 일단 기본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활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활용되는 내용들을 좀 풀기 위해서는 이 원순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좀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A, B, C, D를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3팩토리얼에서 6가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요 A, B, C, D 4명이 이제 식사 약속을 잡았어. 식사 약속을 잡아서 원테이블 있는 식당이 보통 중식당이잖아. 그렇지? 중식당에서 이제 예약을 잡아서 먹기로 했는데 밥을 먹기로 했는데 A가 좀 일찍 왔어. 너네 그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보면 알겠지만 좀 일찍 와서 닥달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 그런 친구 없어? 없어? 친구 없어? 아이씨, 보통 그러지 않아? 좀 일찍 와서 너네 왜 이렇게 안 와?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아? 약속 시간보다 한 1시간 일찍 와갖고. 그런 애 없어? 진짜? 난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A가 그렇게 왔어. 1시간 일찍 와서 애들한테 닥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앉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앉아버렸어, 그냥 먼저 와서. 근데 얘가 처음에 A가 먼저 와서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이건 다 어때? 이건 다 같은 거라고 했지. 주변 상황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처음에 왔을 때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 먼저 앉게 되면
이 가지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인 거지.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돼서? 됐지? 그럼 A가 앉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이제 나머지 B, C, D도 왔단 말이야. 근데 B, C, D가 왔다고 다시 A가 일어나서 다시 돌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 계속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A는 고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B, C, D를 나열을 하는 거는 B, C, D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지만 B, C, D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지. 그럼 이 경우, 이 노란색 경우랑 이 핑크색 경우는 같아 달라? 다른 거지. 노란색 경우에서 회전해서 이 핑크색을 만들 수는 없잖아. A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해하냐 뭐 말이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노란색 경우는 A, B, C, D 이런 경우인데 근데 핑크색 경우는 A 고정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얘랑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없잖아. 그치? 얘는 A는 고정이고 나머지 B, C, D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없다고 똑같이. 이해했어?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원순열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순열의 규칙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훨씬 쉬우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 곱하기 이제 나머지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수는 몇 가지야? 3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똑같이 나오잖아.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원순열의 활용 문제들을 풀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먼저 와서 앉아서 고정이 됐다. 그거를 좀 생각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어. 됐어? 일단 기본 공식은 외워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 그럼 너네가 활용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고. 됐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보통 있냐면 지금은 내가 원순열로 해서 원 테이블을 얘기했지만 이게 그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정사각형 테이블에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정삼각형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거는 보통 탁자순열이라고 하는데 직사각형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씩 해볼게. 자, 이 정사각형 테이블에 이제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8명을. 그러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일찍 와서 먼저 앉아서 고정돼 있는 거 있지. 요거를 좀 생각하면 편해. 그럼 A가 일찍 와서 앉을 거야. 앉을 건데 그럼 여기서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있어? 얘는 한 가지밖에 없지. 돌렸을 때 다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돌렸을 때 똑같은 건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A가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2가지지. 얘하고 얘는 회전했을 때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은 회전했을 때 같으니까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는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일찍 와서 앉았어.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앉은 거야. 만약에 여기 앉았다 쳐볼게. 그럼 이제 먼저 앉았으니까 원순열은 깨진 거야. 그럼 나머지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해서 7팩으로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럼 요거는 A가 그러니까 일찍 왔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2가지. 마찬가지 2가지. A가 앉았어 아무데나. 그럼 이제 원순열 깨졌어. 미리 앉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5명 나열하는 거 몇 가지? 5팩이 된다고. 요거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자, 하나, 둘, 셋, 4자리지. 얘 갖고 얘 갖고 같잖아. 180도 회전했을 때. 맞지? 그러니까 4자리가 되고 그럼 A가 앉았어. 아이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 7명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이라고 쓰는 거지. 쉽지?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건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다리꼴 테이블. 사다리꼴. 몇 가지일까?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응? 2가지?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면 그러면 이제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360도 회전하는 건 의미 없지. 그지? 360보다 작은 각도로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면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자리는 몇 개야?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 다 다르지 이게. 맞아? 다 달라. 이 모양 자체가, 이 사다리꼴 모양 자체가 360도 말고는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다 다른 자리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원순열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냥 6팩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뭐 A가 일찍 와서 앉았다고 하면 이제 6가지에다가 앉았고 그 다음 깨졌으니까 뭐 5팩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애초에 그냥 그림 자체가 회전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6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몇 개만 좀 더 해볼게. 이 원순열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만 좀 해보자. 또 A부터 F까지 있어. 6명 있어. 6명. 6명 중에 A, B를 이웃하게 안 치고 싶어. 그러니까 A랑 B는 이웃하게 해서 안 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A, B를 그냥 한 묶음으로 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 C, D, E, F를 나열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야? 일단 5명이니까 4팩이겠지. 그치? 곱하기 자리 바꿈. 2팩 하면 돼. 별거 없지. 이웃하는 거 별거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F까지 6명. 근데 여기서 이번엔 A하고 B가 마주 봐야 된대. A, B를 마주보게 안 치는 경우. 그럼 마주보게 안 친다는 거는 A, B 이렇게 마주보게 앉혀놓고 왼쪽과 오른쪽의 명수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마주보는 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게 몇 가지일까? 일단 그냥 생각해봐. A, B 마주보게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얘네 나열하는 거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4팩. 끝! 일단 4팩이 끝이야. 4팩이 끝이긴 해.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A, B 미리 앉았으니까 원순열 깨졌네 생각하고 4명 나열하는 거니까 4팩 생각하는데 A, B 자리 바꿀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4팩 마주 보는 경우는 좀 특이하게 4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그 A, B가 그 자리 바꾸는 거, 마주 보면서 자리 바꾸는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A, B 마주 보게 앉혀놓고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4명 나열하는 거야. 일렬로 원순열 깨졌으니까. 그래서 4팩이라고 그냥 쓰는 거지. 오케이? 이게 뭐 예시로 하나 해보면 숫자 좀 줄여서 4명만 있다고 해보자. A, B, C, D만 있다고 해볼게. A, B, C, D를 A, B가 마주보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 A 자리 바꿔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B, A, 그 다음에 D, C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A, B를 마주보게 앉혀놓고 그 다음에 C, D를 나열하는 거니까 2가지. 2팩 곱하기 A, B 자리 바꾸는 거 2팩 해서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보면 실제로 얘하고 얘가 어때?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지, 그지? 180도 회전했을 때 똑같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A, B 자리 바꾸는 경우는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A, B 마주보게 앉히는 건 그냥 한 가지로 그냥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정이 됐으니까 원순열은 깨졌겠지. 그러면 나머지 인원수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건 조금 특이해서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좋아. 나도 모르게 이거 A, B 자리 바꿔야지 해서 2팩 곱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요건 좀 기억을 해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 원탁이 있는데 6명 있어. 6명. 근데 6명을 다 안 치는 게 아니라 6명 중 4명을 뽑아서 안 칠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안 칠 거야. 뭐라고 할래? 6C4 곱하기 3팩. 그치. 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그냥 뽑고 나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4명 그냥 뽑아. 순서 상관없이. 그 다음에 원탁에 4명 나열하는 건 3팩이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 이게 제일 쉬워.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해. 6P4 뽑으면서 나열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원순열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원순열 그게 좀 다르잖아. 생각하는 게.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도 해줘야 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4배가 불어있다라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4배로 불어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4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가 더 어렵지. 그래서 이걸로 풀면 돼 그냥. 근데 혹시라도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쓴 거고.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일단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원순열 문제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와. 되게 조건 되게 까다롭게 나와. 뭐 A하고 B는 같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 뭐 C하고 D는 같이 옆에 있어야 된다. 뭐 이 사이에 또 여자가 들어와야 된다. 남자가 들어와야 된다. 엄청 많아. 엄청 조건이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이건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일단 이 기본적인 상황은 당연히 숙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조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원순열이 은근히 좀 어렵거든.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잠깐 쉬었다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 자, 이건 말 그대로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야. 아까 그 순열을 얘기했을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서로 다른 n개까지는 똑같아.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엔 서로 다른 r개가 아니라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중복을 허용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걸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r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r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n-r. 요건데 자, 이거 예시를 하나만 뭐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너네 모스부호 아니야 혹시? 모스부호? 점하고 선, 그치? 점선을 가지고 만드는 신호 체계잖아. 맞지? 전쟁 때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이 모스부호를 가지고 점선을 가지고 딱 두 가지지, 두 종류. 이 두 종류의 저 신호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자리의 신호를 만들 거야. 그럼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를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점 아니면 선.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2가지. 세 번째 2가지. 2가지. 그러니까 점을 하나 썼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또 쓸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그리고 당연히 이게 순서가 바뀌면 같은 신호야, 다른 신호야? 다른 신호가 되겠지.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면서 순서까지 고려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복 순열로 해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2의 5제곱으로 계산이 되고 이거는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2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5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5번을 뽑겠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까지 하고 그래서 2파이 5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2의 5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돼. 간단하지? 그래서 얘는 계산 공식이 그냥 n의 r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리고 사실 이 기호를 우리가 이제 쓸 줄은 당연히 알긴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이 기호로 너네가 문제를 풀지는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처럼 2가지네 2의 5제곱이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푸는다고 생각하면 돼. 뭐 물론 근데 기호는 할 줄 알긴 해야 돼. 기호도 문제에서 기호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근데 이 기호로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기호를 쓸 때 은근히 좀 헷갈리는 게 이 순서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 지금은 내가 솔직히 말을 해서 두 종류의 신호를 가지고 5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다 보니까 2파이 5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좀 헷갈려. 2파이 5가 맞는지 5파이 2가 맞는지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A, B
4명이 있다고 해볼게.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을 1반 또는 2반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4명의 학생을 1반이나 2반에 배정을 하는, 반배정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이게 중복수 순열의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럼 요거를 기호로 뭐라고 써야 되나? 2파이 4로 써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4파이 2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2파이 4가 맞나? 왜? 그치. 맞아. 이 반을 선택을 하는 거지. 이 반 2개 중에 4번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 1, 1, 2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A, B, C는 1반을 가고 D는 2반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4번을 뽑는 거라서 2파이 4가 맞는 거지. 여기. 오케이? 그럼 4파이 2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좀 헷갈리면 이거 생각해보고 이거 생각해보면 되거든. 이 4파이 2라는 건 이 4명 중에 2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1반, 2반에 들어갈 2명을. 맞지?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A하고 A를 뽑았어. A를 2번 뽑았어. 중복을 허용해도 되니까. 그럼 A를 2번 뽑았으면 A를 1반으로 그리고 A를 2반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A를 1반하고 2반에 동시에 보내려면 얘를 찢어서 하나씩 보내야 되잖아. 좀 잔인하네. 상체는 뭐 1반, 하체는 뭐 2반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좀 헷갈리면. 오케이?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요게 말이 되니까 요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중복을 허용하는 게 누구야? 학생이야, 반이야? 중복을 허용할 수 있는 게 학생이야, 반이야? 반이잖아. 학생을 중복을 허용하면 지금처럼 좀 이렇게 잔인한 상황이 나오잖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애들 있지. 중복을 허용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오케이? 중복을 당하는 애들. 걔네들이 무조건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됐지? 자, 이거랑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자, A, B 2개의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을 거야. 편지가 총 7개가 있다고 해보자. 편지 7장을, 그치? 이 A, B 2개의 우체통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것도 뭐 2파이 7이 맞을까? 7파이 2가 맞을까? 2파이 7이 맞겠지. 중복을 당하는 게 누구야? 편지야, 우체통이야? 우체통이잖아, 그치? 그래서 2가 앞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2의 7제곱.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요게 맞겠지.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헷갈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중복 순열은 요 정도로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요게 다야.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진 않아.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바로 하는데, 근데 기호를 써야 할 때는 그럴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복 순열에서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도 자주 나왔던 건데 함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거든.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뭐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자, 1, 2, 3, 4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5, 6, 7, 8, 9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첫 번째로는 요 함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놔. 이게 기본이야.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 1대1 함수. 이거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 OP, 그치, 맞아. 오우씨. OP 4가 되겠지. 그치?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그치? OP 4. 맞아? 그래서 보통 정의역, 아까 공역의 개수가 오고, 앞에. 그리고 정의역의 개수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오케이? 순열. 그러니까 순열, 1대1 함수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자,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은 경우. 이거는 뭐야? 증가함수지, 증가함수.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얘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지.
5C4 이렇게. 그러니까 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 5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뽑기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가겠다는 얘기야. 크기 순으로. 됐지? 그래서 5C4 조합으로 갈 거고. 세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2, 5가지. 전부 5가지지. 그러니까 이게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5파이사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문제에서 이제 이걸 만족하면서 뭐 어떤 뭐 F3이 1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조건 만족하게끔 가지수를 세면 되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그 뒤에 2단원에서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아무튼 중복 순열은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똑같은 숫자나 문자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3패까지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6가지란 말이야. 그냥 뭐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A, A, B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가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찾고 싶은 건데 일단 이거 몇 가지야? 그냥 세보면 3가지가 나오지, 그지? B 그냥 한 칸씩 이동시키면 아빠하고 빠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총 3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이야 사실 좀 적게 있으니까 문자가 좀 적으니까 그냥 셀 수 있는데 이게 한 10개, 12개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세기가 빡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찾아서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이 둘 같은 A를 다른 A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A1, A2, B 이렇게. 그러면 A1, A2,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거는 3패까지 우리가 위에서 했던 3패까지 6가지란 말이야. 그럼 이걸 실제로 나열을 좀 해보면 A1, A2, B하고 A2, A1, B하고 A1, B, A2하고 A2, B, A1 그리고 뭐지? B, A1, A2 그리고 B, A2, A1 이렇게 6가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6가지인데 근데 실제로 이 2가지는 어때? 같은 거지. 그치? 실제로는 같은 거잖아. 이 2가지도 같은 거고 이 2가지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불어 있는 거지. 그 2배가 정확하게는 같은 문자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누기 뭐라고 하는 거야? 2팩토리얼 이렇게 써서 그래서 3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하나 더 해볼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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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거 나열하는 건 몇 가지겠어? 그냥 봤을 땐 4가지지, 그지? 4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이 A, 1, 2, 3라고 구분을 좀 지어놓고 공식 유도를 좀 해보면 자 일단 4개 이게 지금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얘는 4팩토리얼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A1, A3, A2B 그리고 A2, A1, A3B 그리고 A2, A3, A1B A3, A1, 2B, A3, A2, 1B 이렇게 6개가 다 어때? 이게 다 같은 거지. 그치? 그럼 이 6가지, 그러니까 6배만큼 불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4팩을. 그래서 6으로 나눠줄 건데 그 6의 정체가 A1, A2, A3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4가지다, 이렇게. 할만하지? 그치? 그럼 만약에 AA, BB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문자가 4개잖아, 그지? 4팩이라고 써. 그리고 이제 겹치는 걸 나눠주는 거야. 뭐야?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돼. 별거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 더 해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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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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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요거 나열하는 건 몇 가지? 와우. 10팩. 나누기 3팩, 2팩, 4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할 수 있겠지? 쉬워.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로 잘 나오는 게 뭐 있냐면
특정 순서를 고려한 순열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어. A, B, C, D, E, F 6명을 내가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 B, C, D, E, F 6명이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해볼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여기서 A가 B보다 먼저 들어오고 B는 C가 B보다 얘 먼저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특정 순서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B, 그러니까 A, B, C가 좀 관계가 있잖아, 그지? 얘네끼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요 A, B, C를 그냥 같은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부 세모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모. 그러니까 세모 D, E, F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면 세모 D, E, F를 나열하면 뭐라고 쓸 수 있지? 가지수가 여기까지? 세모 D, E, F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치. 6팩 나누기 얼마? 3팩일 거 아니야. 맞아?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 써보면 D 세모 F 세모 2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가 B보다 먼저 들어와야 되고 C가 B보다 늦게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 요 첫 번째 세모에는 무조건 A를 넣겠다는 얘기야. 두 번째 세모에는 무조건 누구? 무조건 B, 마지막 세모에는 무조건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은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지. 됐어?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추가로 2가 F 보다 먼저 들어온대. 이거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2하고 F도 이제 뭐 하는 거야? 2하고 F도 네모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네끼리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얘네끼리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끼리 같은 문자.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세모라고 하면 안 되지. 얘네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6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네모엔 무조건 2, 그 다음 두 번째 네모엔 F를 넣으면 되니까. 됐지? 이런 게 이제 특정 순서를 고려한 순열. 요걸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단거리. 최단거리로 이제 가는 순열에 대해서 이거 나오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 자, 요거 최단거리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배우긴 했거든. 어떻게 푸는지 배우긴 했어. 원래는 다 일일이 세는 거지.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가지수. 자, 몇 가지?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A에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거리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더해서 두 가지. 맞아? 왜냐면 여기를 오려면 이 길 아니면 이 길이잖아. 근데 이 길은 한 가지로 올 수 있고 이 길은 한 가지 올 수 있으니까 더해서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는 몇 가지? 얘 더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얘는 여섯 가지, 10가지, 10가지, 15가지, 20가지, 35가지. 이렇게 세면 된다고. 오케이?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법인데 근데 이거 쓰긴 할 거야. 이거 되게 좋아. 왜냐면은 이게 중간에 장애물 같은 게 있을 때 좀 이렇게 바로바로 피하기가 좀 편하거든, 얘가. 우리 생각하기 편해서 좀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야. 장애물 많이 나오니까 그거 잘 피해 가려면 요 방법을 이용해야 돼서 요거는 일단 쓰긴 할 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4칸 가야 돼. 위로 몇 칸 가야 돼? 3칸을 가야 돼. 그럼 오른쪽을 내가 A라고 하고 위쪽으로 가는 걸 B라고 하면 오른쪽 4칸에 위로 3칸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7팩 나누기 3팩 4팩이 되겠지.
됐어? 그럼 뭐 실제로 그냥 아무거나 AA, BB, A, BA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AA 오른쪽 두 칸, 그 다음 BB, A, BA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해서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을 세주면 된다. 이렇게 세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장애물이 없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이 경우로 이제 세는 거긴 한데 장애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 있거든. 직접 세는 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주면 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 그림에 따라서 이걸 쓸지 아니면 같이 쓸지 그걸 너네가 이제 판단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가는 것 중에 점을 찍어서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 일단 대표 문제 좀 풀어보고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아무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자. 이 유형이 몇 개지? 한 20개 되냐? 14개밖에 안 되네. 자, 하나씩 해볼게. 20번.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앉히는 경우의 수. A, B를 포함한대. 그럼 A, B를 미리 뽑아. 미리 뽑아놨다고 쳐볼게. 그럼 몇 명 남았어? 6명 남았지. 그 중에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더 뽑아야지. 그럼 뭐야? 6시 3이겠지, 그지? 그럼 이제 총 5명을 채웠겠지? 그럼 이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곱하기 4팩이라고 쓰면 되지. 됐어? 계산은 안 할게. 계산은 너네가 해봐. 그 다음 24. 자, 4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탁에 앉는 경우를 구하래. 커플이면 이제 2명이니까 2명씩 몇 덩어리야? 4덩어리지. 4쌍이니까. 그래서 요 4덩어리를 나열하는 거는 3팩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서 각자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2가지니까 2의 4제곱까지가 나오겠지. 별거 없지? 그 다음 28.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6등분해서 만든 도형인데 이 도형의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보통 이제 원순열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순열을 적용시키겠다 이런 건데 보통 뭐부터 칠하면 될까? 어디서부터 칠하면 될 것 같아? 가운데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7가지. 7가지. 그치, 7가지. 하나 칠했어. 뭐 빨간색 칠했어. 그럼 나머지 6개를 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6개 원순열 뭐야? 5팩이지. 됐어? 그치? 그 다음에 32. 자, 입체도형인데, 자, 이 그림에 여기다가 5가지 색깔을 칠해서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회전시키는 건데 옆면을 회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운데 거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먼저 칠할게. 몇 가지야? 밑면 칠하는 거 5가지. 그리고 옆면을 돌리는 게 이제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옆면을 돌리는 게. 뭐 아니면 이걸 전개도 펼쳐서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몇 가지야 그러면? 3팩이 되겠지. 3팩. 맞지? 그래서 5 곱하기 3팩.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정육면체에서 얘도 입체도형인데 정육면체는 당연히 면이 6개 있잖아요. 그치? 그럼 6개의 면을 6가지 색깔을 가지고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럼 그거를 지금 하던 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먼저 칠하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그리고 요거랑 마주보는 밑면 칠하는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옆면을 이제 뭐야? 원순열로 생각해서 몇 가지? 3팩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정육면체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앞에 6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칠하는 거는 이게 모든 면이 같잖아. 다 합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칠하는 거는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원순열에서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 A가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한 가지라고 했지. 어디를 앉든 다 회전해서 똑같으니까, 그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 합동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뭘 칠하든 한 가지로 일단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 반대편에 뭐 이제 칠하는 게 가짓수가 이제 생기는 거지. 여기 빨간색 칠했을 때 마주 보는 게 파란색이냐 아니면 뭐 초록색이냐 그건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센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이 정육면체는 조금 특이해서 그냥 얘기한 거야. 요건 좀 기억해놔, 이런 것들은. 알지? 특이한 것들은 좀 기억해놔. 그 다음 35. 자,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탁자 순열. A가 일찍 왔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3가지. 맞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맞지? 그럼 앉았어, A가. 어디든 앉았어. 그럼 원순열 깨졌다고. 그럼 5명 나열하는 거 몇 가지? 5팩이라고. 쉽지? 그 다음에 40번. 자,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 B, C, D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 그렇지. 이게 이제 아까 내가 했던 반배정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복 순열인데,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는 게 누구야? 방이지, 방.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3파이 4라고 쓰면 되지. 그지? 그래서 3의 4제곱까지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거야. A가 A 너 어디 갈래?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잖아. 그 다음 B도 어디 갈래? 3가지. 이런 식으로. 그럼 3의 4제곱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 46.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그 4개의 전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씩 있는 거야? 다 2가지씩 있지. 켜거나 끄는 걸로, 맞지? 그래서 모스보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2가지니까 2의 4제곱까지가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는 빼주면 되겠지. 알지? 그 다음에 49. 5개의 숫자 5에서 9까지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4자리, 그렇지. 그럼 여기가 짝수래.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지. 앞에는 그냥 다 써도 되지, 그치? 몇 가지씩 있어? 5가지씩 있지, 그치? 5가지.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55.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한대. 그냥 함수는 뭘 이용한다고? 중복 순열을 이용한다고. 그치? 그리고 공역 파이 정의역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5파이 3이라고 쓰면 되지. 공역 파이 3 정의역. 오케이? 5파이 3. 5의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fl이 3인 함수의 개수. 엄마. 이건 좀 해야겠네, 그러면. LMN인데, y가 1, 2, 3, 4, 5. L이 3으로 갔대.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M이 갈 수 있는, MN이 갈 수 있는 거 각각 몇 가지씩 있어? 그냥 5가지씩 있지. 그냥 함수니까. 뭐 딱히 뭐 1대1 뭐 이런 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B는 5파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5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60번. 자, 여기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뭐 첫 번째로는 여기 C가 오고 E가 왔다고 쳐볼게. 아니 뭐 첫 번째라고 할 필요도 없겠다. 그럼 C, E가 올 수도 있고 EC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2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남은 게 뭐 있어 이제? 남은 문자가 5하고 그 다음 뭐 있냐? N이 2개가 있네. 맞지? T 있고 I 있고 U가 있네. 맞냐? O 하나, N 2개, I 하나. 맞지? 그렇지. 요거 나열하는 거 몇 가지야? 6팩 나누기 얼마? 2팩이지. N 2개 있으니까. 그치?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 다음에 66.
자,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를 6자리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 첫 번째 자리 여기에 0은 못 들어오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1이 들어왔을 때, 2가 들어왔을 때, 3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 나열한 다음에 첫 번째 0이 들어오는 걸 빼도 되겠지. 그게 더 쉽겠지. 그래서 그걸로 가볼게. 전체는 몇 가지야? 6팩 나누기 얼마? 2팩 2팩이지. 2 2개, 3 2개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온 경우는 이제 남은 숫자가 1, 2, 3, 3이니까 저거 나열하는 경우를 이제 빼주면 되겠지.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지. 됐지? 그 다음에 72. 이게 이제 특정 순서를 고려한 순열인데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C하고 D를 뭘로 보는 거야? 둘을 세모로 보는 거지. 세모. 이렇게. 세모. 그치? 요거 나열하는 경우는 5팩 나누기 얼마? 세모 2팩이지. 요거 계산하면 돼. 다음 77.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건 일단 뭐 세는 걸로도 해볼게. 그리고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해보고. 자, A에서 P까지 세보자. 1, 1, 1, 1, 1, 1. 몇 가지 여기? 2가지. 네. 3가지. 3. 네. 4. 5. 여기. 6. 여기. 10. 여기. 15. 여기. 이게 우리 그거랑 똑같아. 집에서 아까 이제 뭐 잠깐 식당 들렸다가 학원 가는 경우에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뭐 4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15가지 일단 끊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새로 세야지. 그러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2가지, 3가지, 3가지, 6가지. 그지? 그러니까 15 곱하기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30, 90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지금은 더 좋긴 할 거야. 자, A에서 P까지 가려면 오른쪽 4칸, 위로 2칸 가야 돼. 그러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2칸에 위로 2칸 가야 돼. 그러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란 얘기지. 그러면 4팩 4팩 깔 수 있고, 6팩이 720이잖아요. 그치? 720 나누기 8이니까 계산하면 90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좀 더 괜찮겠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 82번.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번엔 장애물이 있어. 그치? 여기가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세볼게. 그냥 세보자. 1, 1, 1, 1, 1, 그 다음에 1, 1, 2, 3, 4, 5, 6, 3, 6, 10, 15, 21.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응? 이게 몇 가지? 몇 가지라고? 6가지지. 요게 그대로 와야지. 맞아? 그러니까 원래 아까 어떻게 했냐? 이게 요게 2가지인 이유가, 그러니까 요게 3가지인 이유가 이 길하고 이 길밖에 없잖아.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그치? 근데 여기까지 온 게 2가지였고 여기까지 1가지니까 더해서 3가지였잖아. 맞지? 근데 여기를 오려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6가지가 그대로 오겠지. 됐어? 이렇게 세면 돼. 장애물 있을 때는. 그럼 여기도 몇 가지겠어? 6가지가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해야지. 16가지. 더하면 31가지. 그 다음 52가지. 그 다음에 22가지. 53가지. 105가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자, 여기 길이 없는 길인데 길을 그냥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서 경유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뺀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오른쪽으로 5칸, 위로 4칸이니까 9팩 나누기 5팩, 4팩으로 쓸 수 있지. 그치? 여기서 이 점을 들러서 B로 가는 경우, 여기 C라고 해볼까? 그럼 C로 가는 거는 오른쪽 한 칸에 위로 하나, 둘, 셋, 3칸이니까 뭐냐? 4팩 나누기 3팩이네.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 하나, 둘, 셋, 4칸에 위로 한 칸이니까 5팩 나누기 4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저기 위에, 여기 D라고 해보자. D를 거쳐 B로 가는 거는 그냥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빼는 경우도 있겠지. 요거 계산하면 얼만데? 5팩까지니까 9, 8, 7, 6 나누기 4, 3, 2, 1. 그러면은 4, 2, 8, 3, 2, 6이니까 9, 7, 2. 9, 7이 얼마냐? 14, 9, 4, 136? 맞냐? 여기에서 얘 4팩, 4팩 까고 이거 계산하면 20. 그 다음에 1인가? 31이냐? 뭐 계산 틀렸네. 2, 7에 14. 126이냐? 그래? 126. 그러면 105 나오지. 맞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지고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인데, 자, 요건 봐봐.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점 찍어서 계산하는 방법.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계산하는 거는 뭐 오른쪽 5칸에 위로 4칸이니까 9팩 나누기 5팩, 4팩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이제 경유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점을 여기랑 여기 이렇게 5개를 찍은 다음에 C, D, E, F, G라고 해놓고 A, C, B로 가는 경우랑 A, D, B로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A, F, G, B로 가는 경우, 이거를 다 계산해서 다 더하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 전체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요 경우 다 더한 거랑 이거랑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지? 왜냐면은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길은 A에서 G를 거쳐 가는 길에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세면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전체 가지수랑 달라진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점 찍는 방법이 좀 중요한데 이 점을 어떻게 찍으면 이런 게 없냐면 진행 방향이 지금 A에서 B로 가는 그 진행 방향이 이렇게 해서 진행 방향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게 진행 방향이잖아. 이거의 수직인 느낌으로 찍으면 돼. 이거의 수직인 느낌. 이런 느낌으로. 꼭 수직이라는 게 아니라 수직인 느낌으로 찍으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점을 내가 여기랑 여기를 찍어서 C, D, E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그 길은 딱 여기에서만 놀 거야. 그치? 여기서만 놀 거야. 그리고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그 길은 여기에서만 놀 거야. 이렇게. 그럼 겹칠 수 있어? A, C, B하고 A, D, B하고 겹칠 수 있어? 없어? 겹칠 수 있는 길이 없지. 왜냐면은 이쪽은 그래도 좀 겹칠 수 있지만 이쪽에서 얘가 절대로 이쪽을 못 오잖아. 그리고 얘는 절대로 이쪽을 안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겹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 E도 똑같아. A하고 A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것도 딱 이 부분만 놀기 때문에 앞에 거랑 겹칠 수 없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고 나서 내가 셌을 때는 A, C, B와 A, D, B와 그 다음 A, E, B를 각각 계산해서 다 더하면 얘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되냐?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계산해주면 돼. 좀 나눠서 세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애물 때문에 그래.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이 잘 봐. 여기서 해보자.
자, 이런 상태가 있고 이 길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신종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요만큼 신종호야. 내가 A에서 B까지 가고 싶은데 신종호를 피해서 가야 된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려고 하는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씩 111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좀 이용해서 그러니까 점 찍는 방법을 이용해서 세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점을 내가 여기다 찍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왜냐면 장애물을 내가 좀 편하게 피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여길 찍어버리면 장애물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장애물을 뚫고 가는 느낌으로 찍으면 돼. 뚫고 가는 느낌. 장애물 한가운데를 뚫고 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찍어서 CD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두 칸의 위로 4칸이니까 뭐야? 6팩 나누기 4팩 2팩이 되고 그 다음 C에서 B까지 가는 건 그냥 한 가지지. 그치? 요렇게랑 그 다음 A에서 D까지 오는 건 오른쪽 5칸의 위로 한 칸이니까 6팩 나누기 5팩 그리고 D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라서 요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점 찍는 방법은 이 방법을 이용해주면 돼. 그치? 물론 이걸 그냥 하나씩 세도 돼. 11111 아까처럼 이게 1111 해갖고 2, 3, 4, 5, 6이고 얘는 3, 4, 5에다가 여기는 6, 10, 15 여기 그대로 가니까 15 여기도 그대로 가니까 15 여기 그대로 가니까 6 그 다음 여기 그대로 가니까 6 해서 더하면 21 이렇게 세도 돼. 이렇게 세도 빨라. 그렇게 느리진 않아.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가 15 더하기 6이니까 21 받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그림이 되게 진짜 여러 가지로 나오기도 하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이 정도 사실 이 정도의 그림은 그냥 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라 옛날에 그 수능 문제였는데 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적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기 길이 이렇게 돼 있었어. A하고 B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칸수가 겁나 많았어. 이게 한 20칸인가 됐을 거야 아마. 20칸에 한 10칸 정도? 그리고 요 가운데에 신종호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해놓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럼 이거를 하나씩 다 세긴 빡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하는 거지.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이게 그리고 점 찍을 때 이게 꼭 한 직선 위에 꼭 있을 필요 없어. 이렇게 찍어도 돼. 그러니까 이 셀 틈만 없으면 돼.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경유해서 가는 경우로 다 세는 거지. 그럼 훨씬 빨리 셀 수 있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얘도 만약에 점을 찍어서 센다고 치면 어디에 점을 찍어볼래? 내가 점 찍어서 센다고 쳐볼게. 그럼 이걸 어디에 찍을래? 자, 여기 원점이라고 해보자. 0,0. 그럼 어디에 찍어볼래? 원점! 응? 어디에 찍을래? 장애물이 지금은 이게 장애물이잖아. 그치? 장애물 가운데를 뚫고 가는 느낌으로 찍으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찍겠어?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이? 요걸 뚫고 가는 느낌으로 찍으라니까. 장애물 가운데를 뚫고 가는 느낌으로. 2,2 여기. 그치? 또 3,1 또 4,0 이렇게 찍으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를 뭐 C하고 D하고 E라고 치면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를 세보면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될 거고 오른쪽 3칸 위로 2칸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A, D, B로 간다고 치면 4팩 나누기 3팩이 될 거고 곱하기 D에서 B로 가는 건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고 더하기 A, E, B로 가는 거는 1 곱하기 오른쪽 한 칸에 위로 4칸이니까 5팩 나누기 4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 3, 12, 4팩 그리고 요거 까면은 얘는 60까지 그 다음에 뭐냐 이거
요거 까면은 4 곱하기 10이니까 40까지에다가 요거 까면 5니까 아까 나왔던 105까지 똑같이 나오잖아. 됐어?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된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그림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너네가 이제 연습하면서 푸는 거지. 됐지? 끝인가? 끝이네?